그럼 진행하시면 다음 페이지. 네, 다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사님. 예. 일단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타이페이에 있는 외국인 학교 입학 관련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오늘의 목차는 저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일단 제 소개 간략하게 하고요. 그리고 제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의 제가 이제 발표하는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각 대만의 타이페이의 학교가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 입학과 관련된 팁, 그리고 입학 후에 어떻게 하면 더 아이들이 적응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요. 네. 네, 저는 맹세열이고요. 무역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일남 삼녀로 자녀가 넷이 있습니다. 넷 다 이제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다현이와 현서가 각각 12살, 10살인데, 우리 장남 차녀는 지금 타이페이 미국 학교 TAS라고도 하죠. 거기 지금 재학 중이고요. 그리고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원규랑 채원이가 있는데 지금 도미니칸 학교에 유치원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와 관련된 거라서 제 경력보다 이제 학력을 일단 이제 적었는데요. 저는 이제 어,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고 그 전에 제가 이제 타이페이 미국 학교에 90년부터 97년도까지 제가 7년간 이제 다녔었고요. 그 전에는 또 타이페이에 있는 한교 학교에 제가 85년부터 86년까지 2년간 이렇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예, 아버지께서는 이제 주재 생활을 이제 오래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또 타이페이에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아마 저에게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예, 다음 페이지. 오늘의 주 목적은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어떤 교육 관련 어떤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이쪽 관련해서 컨설팅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제 학생이었고 또 지금 현재는 학부모로 있기 때문에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입각한 제 견해 그리고 제 경험을 이제 공유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입학과 관련해서 좀 그 적합한 학교를 찾는데 도움을 조금이나마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뭐 올바르고 절대적으로 맞다라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 그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적합한 각기 이제 처한 상황이 다르고 또 자녀 수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애들 학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학원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nowhere 제가 이제 어떤 학교를 좀 보내는 게 낫겠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길라잡이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라도 좀 유익한 정보를 취득했다면은 저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만족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 제가 장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학교 종류 및 각기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W를 보시면은 한국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뭐 대만이니까 당연히 이제 로컬 학교가 있겠고, 그다음에 국제 학교가 있습니다. 한국 학교는 지금 타이베이의 그 환화区의 청년공원 바로 옆에 한교 학교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녔던 학교고, 이 학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드리면은 장점이 아무래도 현재 지금 그 제가 다녔을 때는 한 학급에 한 2, 30명 정도 있어서 정말 빽빽했는데 교실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학년에 그렇게 많은 수의 학생이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입학하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학비도 이제 정부의 그런 보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좀 저렴한 학비로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모국어를 많이 이제 잊지 않고 교육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니즈에 되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교사님들도 다 훌륭한 이제 교사님들을 이제 대만으로 파견한 형태이기 때문에, 어, 따라서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분들도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단 뭐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영어 교육도 아주 잘 지금 교육시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좀 아까 한 학급에 이제 학생 수가 많지 않다고 했는데 좀 규모가 작고, 이 규모가 작다는 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각기 이제 맞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 학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 물리적으로 되게 뭐 건물도 작고 장소도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 학부모들이 5학년쯤 되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6학년까지 마치고 이제 다른 데를 전학을 보내실지 아니면은 이제 조기에 보내실지.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가 없는 상황에서 어차피 한 번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점으로 제가 적어봤습니다. 로컬 학교는 저기 뭐 한국의 한국 학교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뭐 국립, 시립, 사립 학교가 있습니다. 장점으로 치면은 곳곳에 이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기 집과 지근거리 있는 학교를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또 만약에 이제 국립이나 시립을 보낼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좀 학비가 좀 많이 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중국어를 교육을 시키고자 하면은 사실 이런 데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장점으로는 한국 못지않게 되게 대만이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또 이런 면에서 양질의 어떤 교육 수준, 그리고 이제 또 어떤 학습 습관을 기르는데 되게 자녀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좀 뭐 이제 다 이제 대만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이제 국제 학교와 비교했을 때는 좀 다양성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이제 단점으로 봤고요. 또 아까 학비가 장점이라고 했는데 만약 사립학교를 보내실 경우에 이를테면 뭐 웨이거라든지 캉차오, 뭐 푸싱 정말 많습니다. 좋은 사립학교도요. 그런데 보내시게 될 경우에 국제학교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보내실 경우에는 학비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약간 주입식 교육에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사실 이것도 단점으로 제가 적었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기 그 저기 교육 어떤 철학과 맞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조기에 어떤 초기에 초년 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또 이게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국제학교는 어 정말 여럿 있습니다. 사실 뭐 다른 동남아랑 비교했을 때는 대만이 아직까지도 현저히 많이 적은 편인데요. 그래도 뭐 제가 한번 좀 열거해봤습니다. 쭉. 어, 처음으로는 테이페이 아메리칸 스쿨이 있고요. 가장 대만에서 역사가 오래된 그런 학교이고요. 지금 뭐 한 80년 가까이 된 학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다녔던 학교이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페이 유러피안 스쿨이라고 이제 어, 그 유럽계 학교가 있고, 그리고 도미니칸 인터내셔널 스쿨, 이 셋 다 타이페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리슨 아카데미는 어, 이 크리스찬 학교인데요. 링코에 하나 있고, 그리고 타이종에도 분교가 있고, 까오숑에도 분교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타이종과 까오숑은 그 기숙사가 달려 있는 보딩 스쿨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타오유엔에도 미국 학교가 생겼는데 타오유엔 아메리칸 스쿨, 그리고 또 타이페이에 아주 시내에 작은 규모의 그레이스라는 그런 학교가 있고요. 또 양명산 위에는 타이페이 애벤티스트 아메리칸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침례교의 그런 미국 학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타 뭐 다른 학교도 있을 텐데요.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은 점은 뭐 타이페이에 있지 않거나 새로 이제 신규로 또 생겨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기타로 남겨놨습니다. 장점으로 들자면은 국제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영어를 이제 주 언어로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짧게 주제 생활하러 나오신 분들은 한국어보다는 이제 영어를 이제 교육시키는 데 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미국 학교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말 학생들의 그런 백그라운드가 정말 다양합니다. 물론 대만계 그러니까 미국인들,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대만 학생들이 대부분이긴 하나 정말 뭐 미국 사람도 있고요. 유럽 사람들도 많고, 인도 애들, 한국 애들 등 다양한 정말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좀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좋아하는 학부모들은 되게 만족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비단 어떤 그런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그런 과외 활동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학업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 비단 공부만 잘한다고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식 교육은 뭐 운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다양한 클럽 활동 그런 걸로도 어필해가지고 충분히 좋은 어떤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학비가 좀 비싸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학교에만 만약에 보내다 보면은 모국어가 많이 약화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각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단점으로 들었고 그리고 교육 강도가 대만이나 한국 학교에 비해서는 좀 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 다만 이제 중고등으로 넘어가면은 어, 미국 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정말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경우가 정말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학생 수가 정말 많아서 좀 다양한 친구를 두루두루 사귈 수 있고 네트워킹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특히 그 타이페이 아메리칸 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만에 정말 뭐 좋은 환경에서 자란 그런 아이들이 많이 오는 학교이기 때문에 MBA 못지않게 네트워킹으로 되게 좋은 학교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재원분들이 이제 1순위로 TAS를 이제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장단점 말씀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그 학교 입학 관련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은 사실 뭘 하냐에 따라 다 똑같지만 그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사실 미국 학교 뭐 국제학교가 보내는 게 꼭 만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자녀의 니즈 그리고 혹은 이제 각 가정마다 이제 교육 철학이나 그런 방향이 또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거를 이제 파악하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제 파악이 된다면은 어떤 학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학교가 이제 각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적합한지 거기에 대한 이제 좀 그걸 이제 좀 파악하는 게 다음 순서일 것 같고요. 만약 이제 학교가 정해졌다고 하면은 이제 각 학교 입학 요강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요람하고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준비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몫일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도 이제 때로는 무조건 이제 뭐 TAS를 보내고자 하는 그런 학부모가 많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거기 미국 학교 안 보내더라도 저희 로컬 스쿨에 보내더라도 훌륭하게 영어나 중국어 교육을 동시에 잘 시키는 경우도 많이 봐왔거든요.
특히 이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만에 정말 좋은 사립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보내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제가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좀 더 타이페이 제가 미국 학교 나왔기 때문에 미국 학교와 관련된 어떤 학교 입학 관련해서 팁을 드리자면은 좀 그 어떤 분이 입학을 담당하는지 저희가 말하는 admission officer이라고 하는데 입학처장이라고 하겠죠. 그분을 그분을 많이 찾아가는 게 사실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큰애 두 녀석을 이제 미국 학교에 보냈지만 저도 초기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잘 얘들 입학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6, 7년 전이었기 때문에 무작정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많이 어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제 그 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얼룸나인데 약간의 좀 더 플러스 요인이 있었을 거라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주 그 입학처장을 찾아가고 혹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문이 허용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때로는 뭐 그렇게 부담되지 않은 그런 작은 선물도 전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사항은 너무 귀찮게 하면은 또 좀 부정적인 인식이 또 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찾되 너무 귀찮게는 하지 말고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아무튼 찾아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리버드 전략은 뭐 다 아시겠지만 3학년 때부터는 좀 들어가기가 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시험, 필기 시험도 봐야 되고, 인터뷰도 좀 더 빡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만에 좀 장기적으로 계실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유치원부터, 유년기부터 일찍 보내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다현이가 지금 6학년이고 현서가 지금 4학년인데 저는 사실 원래 로컬에 보냈다가 한 3학년, 4학년 이때쯤 이제 전학을 시킬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제 현명한 저 와이프분이 아니다. 일단 어차피 보낼 거면은 초기에 보내는 게 그래도 이제 입학이 수월하고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부터 보냈는데 어려움 없이 덕분에 잘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에 입학하기는 요즘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냈던 경우와 다르게 요즘은 정말 대만의 외국인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또 한국 주재원분들도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특히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달린 그런 가정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제 경험은 아니지만 제 주변 사람들 보면은 이제 TAS를 못 보내더라도 다른 미국 학교를 보낼 때 주말에 이제 TYP라고 미국 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제 운동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TYP라고. TAS와는 별도의 기관이지만 아무튼 TAS 그 학생들이 주말마다 가서 이제 뭐 농구든 테니스든 뭐 수영이든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데 그런데 보내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친구들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소스도 소소하고 또 이제 또 거기에 이제 일하시는 그런 코치분들도 때로는 이제 선생님이거나 미국 학교에 이제 스태프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기타라고 적었는데 사실 미국 학교도 사실 기부 입학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근데 기부 입학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정말 뭐 정말 큰 그런 뭐 건물을 하나 지어주거나 이럴 때 이제 가능한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기타로 적어놨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예, 그 이상 입학과 관련된 팁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입학 후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팁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은 학부모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입학을 시키고 난 뒤에는 어 물론 이제 완전 그냥 뭐 방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좀 약간 어떻게 하면은 그냥 이제 학생들 그 자녀들이 더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이렇게 심층적으로 좀 몇 개 팁을 좀 적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미국 학교에 입학을 하더라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EAL 그러니까 혹은 ESL 그러니까 영어를 제1 외국어로 인제 교육시키는 어떤 별도의 어떤 그런 코스 과정이 있는데요. 그거를 인제 사실 그 한국 주재원들 보면은 왜냐면 이 EAL이나 ESL을 받게 되면은 인제 별도의 또 학비가 부과가 됩니다. 되게 적지 않은 금액의 1 년에 한 30-40만 원 정도 비용이 더 추가로 드는데 그거를 되게 좀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인제 비용도 비용이지만 애들이 인제 영어를 못해서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거나 주눅이 들까 봐 빨리 어떻게 영어를 교육시켜서 EAL, ESL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과 스트레스가 정말 많으신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너무 창피하거나 빨리 조기에 졸업해야 되는 그런 수순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영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공사라고 보면 되는데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나도 이 부분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충분히 애들로 하여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첫 번째 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거의 등교 이후부터 방과까지 거의 쭉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갖고 있으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인제 각 학급별로 인제 담당 카운슬러가 있습니다. 뭐 유치원 1 학년 카운슬러 뭐 1 번, 그다음에 2-3 학년 또 카운슬러 2 번, 4-5 학년 카운슬러 3 번 뭐 이런 식으로 인제 분류가 돼 있는데 그분들과도 상시 소통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학생들이 뭐 다 잘 적응하는 건 아니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인제 친구들과의 어떤 뭐 문화적 이질감이라든지 아니면 언어 때문에 종종 인제 좀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어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혹은 인제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사실 좀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거는 역시 그 선생님과 카운슬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두 번째로 팁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그 로어 스쿨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인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꼬맹이들은 입학하면은 정말 뭐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친구들과 트러블이 생기고 멀어지고 뭐 친했던 친구인데 하루아침에 약간 좀 뭐 괴롭힘을 하는 그런 친구로 변할 수도 있고 뭐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많기 때문에 이 학부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교 인제 보낸다고 해서 학교에서 인제 다 케어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정말 관심 있게 자녀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특히 어 학교에서 일어나는 게 뭐 전부가 아니고요. 보통 한 40% 내지 50% 봅니다. 예. 나머지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 간의 어떤 플레이데이트를 인제 친구들 간의 약간 데이트를 인제 주선한다거나 혹은 생일 파티에 초대를 한다거나 초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방과 후 활동을 만들어서
친구들끼리 이제 이렇게 묶어서 같이 뭐 같이 축구를 즐긴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뭐 발레를 한다든지, 아무튼 이런 짜잘짜잘한 그런 활동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TS 같은 경우에 이제 연휴가 많은데 정말 뭐 휴일이 정말 많습니다. 뭐 미국 휴일도 돌고 대만 휴일도 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기에 그런 캘린더를 보고 같이 여행 계획 세워가지고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서로 더 친할 수 있게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부모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 간에도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교류가 점점 더 이제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는 정말 어, 자녀들을 잘 적응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학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미들스쿨 이후로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이제 점점 더 학습 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애들이 스스로 이제 잘 좀 노력해서 하는 부분이 좀 더 큽니다. 그때는 이제 좀 부모의 역할은 저희 친구들이 뭐 잘 학교에서 적응을 하는지, 특히 이제 학업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사실 주제가 너무 좀 크기 때문에 제가 일단 좀 아까 뭐 각 학교의 장단점을 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미국 학교와 관련된 팁 같은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발표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은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저 궁금한 거 한 가지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 박기범이고요. 죄송합니다. 저 비디오 잠깐 끌게요. 예, 차 안인데 죄송하고요. 예, 괜찮습니다. 그 말씀, 예. 예, 오늘 말씀 되게 조리 있게 해주셔서 되게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예. 궁금했던 거는 사실 저는 이제 아이가 아직은 어리긴 한데 지금 한국 학교에서 유치원 다니고 있어요.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국어 학습이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한국 학교 유치원 다니고 있고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까지 상급 학교로 올라가고 나면 사실 저는 로컬 학교보다는 좀 이제 나중에 국제학교를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때는 어떻게 아까도 금방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초등학교 이제 졸업 전에 미리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상급 학교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 좀 디테일한 부분은 말씀을 안 해주셨어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조언 좀 듣고 싶거든요. 아, 예.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상급 학교로 가기 전에 만약에 전학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은 네, 일단 어느 학교에 보낼지에 대한 그런 좀 스터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제 국제학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박혜범 지사님이 사시는 지역이라든지 혹은 네, 어떤 저기 학교를 보낼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목적을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좀 제너럴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전학을 보낼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5, 6학년 때까지 기다렸다 보내시는 것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저학년에 보내는 게 아, 저학년 좀 때. 좋을 것 같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미국 학교를 보내실지 아니면 도미니칸을 보내실지 아니면은 뭐 링코에 있는 모리슨을 보내실지 사실 타이페이에는 그렇게 학교가 뭐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미리 아직 좀 어리잖아요. 저희 집사님 저희 네, 자녀분은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라도 약간 좀 이렇게 스터디를 하시고 정보를 예, 예, 취득하셔서 좀 더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기에 보내야겠다라는 그런 좀 타겟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게 생기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은 따로 좀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먼저 좀 제가 좀 스터디를 해야 되겠네요. 예, 아유, 예.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각 그 국제학교도 좀 이 학비 제도가 학비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미국 학교도 보내지만 도미니칸을 보내기도 해요. 그 네, 유치원생들은. 네, 근데 그 도미니칸에 왜 보냈냐 이제 종종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제가 따즈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네. 마침 따즈에 도미니칸 학교가 있어서 아, 일단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직 네네네. 꼬맹이들이라서 좀 이제 너무 이제 등교 하교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아, 두 번째로는 이제 학비가 아무래도 미국 학교보다 좀 저렴합니다. 때문에 조금 저렴한 부분도 있군요. 네. 예, 예, 그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이제 그렇게 도미니칸을 보냈습니다. 다만 저도 이제 향후에는 3학년 전에는 제가 미국 학교로 이제 전학을 시킬 그럴 계획을 갖고 아,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박기범 지사님께서 미리 좀 하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없으시면은 뭐 마무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질문 있는데 지금 차이라 너무 화면이 어둡게 나와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예. 새로 교회 온 이인걸 집사님 와이프고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아이가 지금 여긴 아이로 4살인데 아직 예. 유치원을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도미니칸 유치원 뭐 내년쯤에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보내고 싶은데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유치원에 오래 있는 걸 좀 힘들어해서 좀 일찍 귀가하고 했는데 여기 예. 시간을 보니까 좀 늦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예. 경우에 아이들이 힘들어하거나 이러진 않는지 해서요. 지금 도미니칸 경우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네. 거기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등교 시간은 8시까지고요. 네. 그리고 학교는 2시 반 정도에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생인 경우. 예.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도미니칸 같은 경우는 어, 그, 오찬 뒤에 오침을 네. 하거든요. 1시간 정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아무튼 애들이 그렇게 뭐 힘들어하거나 그러진 않고 되게 도미니칸 다니는 제 쌍둥이 두 네. 녀석도 너무 네. 만족해하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여기서 일반 유치원보다는 국제학교 유치원이 확실히 더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까요? 음, 제가 어떤 유치원에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도미니칸 기준으로 그냥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로컬을 보냈거든요. 네. 그 테무에 있는 거기도 좋은 사립 유치원이었는데 거기 보내다가 이제 도미니칸을 보낸 케이스인데 저희 아이들은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족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도미니칸 학교가 미국 학교보단 작지만 고등학교까지 있는 꽤 규모가 있는 학교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 부속 유치원에 다니면서 아이들이 이제 좀 더 규모가 큰 학교에 다닌다 그런 자부심도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시설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동급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뭐 때론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는데 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적으로도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는 크리스찬이지만 도미니칸 학교는 카톨릭 그 학교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행동 규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엄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학생들 간에 이제 트러블이 있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고 애들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다만 여쭤봐도 이제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예. 아니 저희는 사실 4월 달에 왔는데 아직 유치원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 연락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인지 뭐 나중에 오라고 하시고 잘 연락을 안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대만에 저는 처음 와봐 가지고 예. 일반적인 뭐 문화인지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치원 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서
근데 이제 저는 예. 도민간 유치원은 사실 이번에는 따로 지원은 하진 않았고 티오도 없다고 들어서 근데 일반 쌍화학교나 영어반에 연락을 드렸었는데 계속 예. 연락이 잘 안 되거나 8월 달에 오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유치원을 이렇게 보내는 게 힘든지 저 대만에서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사실 그래서 한국에 갔다 올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아이가 지금 2달째 집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네.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혹시 뭐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시면 뭐 찾아가는 음, 게 가장 이상적인지 아니면 전화 드렸을 때는 항상 연락처 남기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는데 연락을 안 주시는 것도 워낙 많고 이래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이는 여기서 4살이고요. 잠깐만. 그렇군요. 네. 네, 맞아요. 그게 사실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출생자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학교에 입학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참 그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 그게 네. 보면은 이제 부익빈 부익부 현상이 그 학교 기관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저희가 이제 보내고자 하는 그런 유치원은 네.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점점 들어가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알아보신 유치원들이 다 좋은 네. 유치원들이기 때문에 이제 네. 웨이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치원이 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저 같은 경우에 많이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주변에라도 뭐 헬스라는 유치원도 있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네. 네. 헬스가 이제 헬스라는 유치원을 이제 보내면서 어 일단 두루두루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이제 놀리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아니 그 국제 학교를 만약에 이제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은 좀 더 이렇게 네. 수업 할 수 있기 때문에 헬스 네.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영어 교육도 시키고 뭐 중국어 교육도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헬스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지역에 거의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데 보니까 어, 꾸준히 알아보시면서 딱 적합한 학교로부터 이제 연락이 오면은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요즘 사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 전화 이메일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제 반응이 시큰둥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저희도 그런 걸 느끼는데 네. 되게 난감해요. 그렇다고 이제 가겠다고 하면은 안 된다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도 저는 꾸준히 노크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 전화로 하는 네. 것보다 글을 남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메일. 어떤 거? 아, 이메일요? 네. 예, 이메일로. 예. 네. 되게 정성껏, 성심성의껏 이게 담아서 하면은 그래도 뭐 바로 긍정의 회신이 안 오더라도 네. 언젠가는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들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시면 네. 좋은 학교를 찾아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혹시 제가 네. 뭐 얼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뵙거나 혹은 뭐 카톡으로 문의 네. 주시면은 사실 네. 네. 저보다 제 처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아, 때문에 네. 저 좋은 의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선생님, 저도 하나만 저기 질문 드리겠습니까? 예, 예, 좀, 예,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을 지금 테스트 보내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예, 오늘 그 설명해 주신 거라 3년, 4년 전에 들었으면은 더 여기서 예, 생활하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학교 후에 어떻게 적응하는 것에 예, 대한 설명까지 해주셨으니까 그런 점들이 새로 오신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예,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예, 들고 좀 다른 질문인데요. 예, 이제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대만에서 국제학교를 다니시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대학생활 하시고 뭐 이렇게 직장 잡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 중고생의 소위 국제학교 했던 그 경험이 한국에서 대학생활 하거나 사회생활 했던데 어떤 영향이 있으셨을까요? 저희 큰애가 이제 좀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어떻게 애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음,
그 좋은 영향도 있고 안 좋은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맞아요. 그 예, 저는 사실 원래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미국 학교를 다니면서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게 제 꿈이자 목표였는데 저희 이제 가족 분위기상 일단은 모국인 한국을 돌아가는 게 그리고 가서 이제 병역의 의무도 다 하고 그 뒤로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게 저희 아버지의 철학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찌감치 저는 이제 미국의 꿈을 이제 버렸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한국에 이제 돌아갈 거라는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름 방학 때마다 한국에 와서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량진에 가서도 그런 입시 학원에 다녔었고, 뭐 정진학원, 뭐 한솔학원 뭐 이런 데 다녔었고, 그리고 이제 주말마다 한국어가 이제 뒤처지지 않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한국 유학생 이 누나 형들로부터 이제 과외를 거의 집중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도 이제 사실 뭐 미국 학교나 유럽 학교에서 이제 뭐 교육을 받겠지만 저는 이제 정석으로도 이제 공부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한국에 뭐 이제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교육 받았던 게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한국에 왔을 때 아무래도 이제 저 때보다 지금이 더 이제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수업도 이제 영어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서 왔다 뭐 특례 입학을 했다라고 하면 약간 좀 차별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특례도 이제 경쟁이 되게 심하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대한민국 사회도 점점 더 국제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애들한테 조기에 이제 해외에서 뭐 중국어 문화권에서 또 영어를 교육받고 왔다라고 하면은 더 환영받고 좀 이렇게 중용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그런 코스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뭐 준비도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연습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예, 이제 다 질문 다 하셨고, 뭐 다른 분들은 소감 한 마디씩 해주시고 마칠까요? 이제 시간 1시간 다 됐으니까요. 말씀하시죠. 다른 질문이 없으십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죠, 다들?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아무튼 저희 남성교회에서 생각하기에 그 맹집사님이 이제 모든 학부형이 생각하는 FM이랑 이렇게 성공적인 길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맹집사님이 그런 길을 걸어오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초청을 부탁을 드렸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네.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 오늘 내용은 박 총무님께서 녹화를 하셨으니까 뭐 교회랑 연락을 하셔서 이걸 뭐 온라인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하면은 더 많은 분들이 수시로 오늘 좋은 내용 공유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럼 회장님 마지막 그 기도는 어떻게 목사님이 안 들어오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해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마친 예.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학교에 대한 내용과 또 입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에게 좋은 정보를 공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외국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학교 문제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활동하면서 서로가 이런 좋은 정보를 공유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생활, 가정생활, 또 더 크게 나아가서 사회생활까지도 저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맹집사님 가정에 큰 축복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또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올리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타이베이 한국교회가 큰 은혜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런 각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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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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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